정숙은 새벽 5시 반이면 눈을 떴습니다. 이젠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윤우가 오줌을 싼 채 이불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고 민우는 베개를 벗어나 바닥으로 반쯤 굴러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제 저녁 며느리 세영이 데려다 놓고 간 두 손자였습니다. 오늘도 주말입니다. 또다시 시작되는 정숙의 긴 하루죠. 아침밥은 일찍 차려야 했습니다. 윤우는 된장국만 좋아했고 민우는 김만 있으면 밥을 먹는 편이었어요. 고춧가루는 절대 안 되고 밥은 꼭 한 숟가락씩 퍼서 비벼줘야 먹었습니다. 이 모든 걸 정숙은 습관처럼 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째 하고 있는 일이니까요. 손자들 좋아하는 옷, 싫어하는 반찬, 잘 때 꼭 안고 자는 인형까지요. 며느리는 금요일 오후가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정숙집에 찾아왔습니다. 아이들 둘을 떼어놓고 나서는 항상 말했습니다. 이번 주도 부탁드릴게요, 어머니. 저도 좀 쉬어야 하잖아요. 정숙은 웃으며 아이들을 받아 안았지만 그 웃음은 점점 억지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자주 아팠고 밤에 자다가도 아이들 기척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크고 힘이 세졌습니다. 토요일 아침 윤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는 언제 와요? 정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엄마는 주말에 바쁘잖아. 일하느라 바빠서 그런 거야. 근데 엄마 일하는 거 아닌데? 엄마 친구랑 놀이공원 갔어. 내가 사진도 봤어. 윤우가 자랑스럽게 폰을 꺼내 보여준 사진 속에는 세영이 친구들과 놀이공원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우리 엄마야? 민우도 그렇게 말했는데. 정숙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을 보자니 선뜻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정숙은 두 손자를 품에 안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바쁜 하루, 익숙한 하루. 그러나 어딘가 무너져가는 하루였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고구마를 찌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이게 무슨 팔자인지. 그 말끝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솥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일요일 아침 정숙은 손자들에게 미역국을 끓여주었습니다. 오늘은 민우의 생일이었죠. 작은 케이크 하나를 사와 초를 꽂고는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들은 즐겁게 웃었지만 정숙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애써 감추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라도 해볼까 하다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봤자 뭐라고 하겠어.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젠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손자의 생일조차 챙기지 않는 며느리의 태도는 매번 그녀를 무력하게 만들었죠. 정오가 다 되어 세영이 도착했습니다. 큰 선글라스를 쓰고 핸드백은 명품 브랜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짧은 반바지에 구두를 신고 온 며느리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들 괜찮았죠? 저 이번 주는 진짜 좀 피곤했어요. 친구 결혼식이 2개나 겹쳐서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세영아, 다음 주말에는 아이랑 같이 있는 게 어때? 너희들끼리 여행이라도 가던지. 세영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애 아빠도 없이 저 혼자는 힘들어요. 그리고 요즘 주말에도 일해야 하고요. 그녀는 말끝에 억지 웃음을 붙였지만 정숙은 그 웃음 속에서 아무 책임감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윤우가 다가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 생일인데 왜 이제 왔어? 세영은 그제야 당황한 듯 아이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미안해. 엄마가 깜빡했네. 다음 주에 선물 사줄게. 그 대답에 정숙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이 상처받는 걸 보는 일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아이들을 데려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정숙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지 처음으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애들한테 상처 주지 않으려다 결국 나만 상처 입는 건 아닐까? 그녀의 혼잣말은 어두운 방 안에 길게 울렸습니다. 그 다음 주말 정숙은 일부러 말을 아꼈습니다. 평소처럼 아이들을 데리러 온 세영은 눈치를 못 채고 있었죠. 여전히 말쑥한 차림, 여유로운 표정으로. 윤우와 민우는 활짝 웃으며 할머니 곁으로 달려갔지만 세영은 한 손으로 민우를 안고는 핸드폰 화면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민우가 밥 잘 안 먹어요. 좀 신경 써주세요. 자꾸 과자만 찾으니까 걱정돼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내려앉은 듯 했죠. 대체 이 애들의 양육을 누구 몫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그리고 나는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걸까요? 점심 무렵 윤우가 TV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음 주에 놀이공원 가면 안 돼요? 정숙은 윤우의 눈을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허리가 아픈 요즘 하루 종일 걷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죠. 윤우야, 놀이공원은 엄마랑 가야지. 할머니는 다리도 아프고 줄 서는 것도 오래 걸리고. 윤우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엄마는 바쁜데. 맨날 친구들이랑만 놀아. 그 말에 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옆에 다가와 앉아 종이접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으로 종이를 접는 모습은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죠. 정숙은 저녁밥을 짓다가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세영아, 이번 주는 내가 아이들 보기가 좀 힘들 것 같다. 병원에 다녀올 일도 있고. 한참 후 세영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병원은 평일에 가시면 안 돼요. 그 문장을 보고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죠. 그녀는 처음으로 주말에 손자들을 돌보지 않는 선택을 해보려 한 건데 그조차도 이해받지 못하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깊게 펜주름 탁한 눈빛.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얼굴이 웃음을 잃은 건. 그 순간 거실에서 아이들이 티격태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가 윤우의 로봇을 망가뜨렸고 윤우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숙은 허둥지둥 달려갔고 아이들을 말리며 조용히 안았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고쳐줄게. 그러니까 싸우지 마. 아이들은 그 품속에서 울음을 멈췄습니다. 정숙은 그 작은 어깨들을 토닥이며 다시 자신에게 되묻습니다. 이 아이들 품에 안고 있는 이 시간이 정말 나만의 인생을 놓아버릴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걸까?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 그녀의 인생도 분명 하나뿐이라는 진실이죠. 평일 오후 정숙은 병원에서 허리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몸이 안 아픈 곳이 없네요.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그는 걸음을 멈춰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자 세영에게서 온 문자가 도착해 있었죠. 어머니, 이번 주도 애들 봐주실 수 있죠? 저녁에는 약속 있어서 늦을 거예요. 정숙은 문자를 읽고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마음속에 내려앉은 공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떠오르는 건 젊은 시절 아들을 홀로 키우며 살아낸 시간들이었죠. 추운 날 김이 서린 도시락을 들고 학원 앞에 서 있던 기억, 밤새 열이 오르던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며 기도하던 그때.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이제는 손자들까지 책임져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토요일 아침 세영은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빠르게 돌아섰습니다.
오늘도 역시 바쁜 스케줄이 있는 듯 했죠. 윤우와 민우는 정숙의 손을 잡고 마당에서 떨어진 낙엽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해맑게 웃었지만 정숙의 눈가엔 번지는 미소가 깊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에도 정숙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죠. 그녀는 처음으로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한 결심을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 결심은 아직 작고 조심스러웠지만 분명 그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은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어떤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자들의 생일조차 무심하게 지나친 세영의 태도에 정숙은 서서히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켜온 선 참고 또 참으며 넘지 않으려 했던 인내의 선은 이제 흔들리고 있었죠. 며칠 뒤 정숙은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는 집에서 보내거라. 내가 감기 기운이 있다. 답장은 곧 왔습니다. 어머니 감기라도 애들은 돌봐주셔야죠. 갑자기 이러시면 저보고 어쩌란 거예요. 정숙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처음엔 놀라고 이내 화가 났습니다. 이제 자신을 이해해 주려는 노력조차 사라졌다는 걸 실감했기 때문이죠. 주말이 되자 세영은 평소처럼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정숙은 다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민우가 갑자기 고열로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아이를 업고 가까운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세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10번 넘게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세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정숙은 짧게 말했습니다. 민우가 열이 펄펄 나서 응급실 왔다. 너는 왜 전화를 이제 받니? 지금 응급실이다. 세영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아휴 늦었으니 내일 아침에 가볼게요. 전 지금 너무 피곤해서요. 그 말에 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의 차가운 공기보다 며느리의 무관심이 더 차갑게 그녀의 마음을 스쳤습니다. 민우는 수액을 맞고 잠들었고 정숙은 의자에 앉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새벽 창 너머로 보이는 어슴푸레한 빛 속에서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걸까? 그 순간 정숙의 안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자신을 묶어왔던 헌신과 책임이라는 이름의 쇠사슬이었죠. 정숙은 그날 이후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우가 열로 얼굴이 붉어진 채 힘없이 정숙의 품에 안겨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세영에게서 돌아온 무심한 반응도 마음에 계속 맴돌았죠.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한다면 정말 자신이 무너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말이 다가오자 정숙은 며칠 동안 고민 끝에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요. 금요일 저녁 세영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타났을 때 정숙은 문 앞에서 아이들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먼저 나가 웃으며 맞이했을 그녀가 이번엔 조용히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나도 볼 일 있다. 애들 데리고 가거라. 세영은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 약속 있어요. 주말엔 어머니가 봐주셔야죠. 정숙은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번처럼 아이 아픈데도 전화도 안 받고 그건 아니잖니. 세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이러시면 저도 곤란해요.
애들 아빠도 없는데 제 일정도 이미 다 잡아놨다니까요. 정숙은 문을 살짝 닫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 약속은 취소해야겠구나. 저도 더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할 수는 없어요. 말끝을 흐리며 문을 닫은 정숙은 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평생 참는 게 미덕이라고 믿고 살아왔던 자신이 처음으로 선을 그은 순간이었죠. 문 너머로 세영이 무슨 말을 하는 듯 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온전한 잠을 잤습니다. 아이 울음소리에 깰 일도 한밤중에 기저귀를 찾을 일도 없었죠.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그녀는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돌보는 일이 이제는 먼저다. 이제 막 변화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처음으로 그 변화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시간을 자주 확인하게 됐습니다. 토요일 오후가 되자 평소 같으면 도착했어야 할 세영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상하게도 이번엔 초조하거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번만큼은 세영이 오지 않기를요. 그러나 해가 지고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리며 세영이 들어섰습니다. 두 손에 아이들의 짐을 든 채 여전히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숙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세영은 뭔가 눈치를 채듯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지난주엔 죄송했어요.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당황해서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당황할 수 있지. 내가 지난주엔 많이 힘들었거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민우가 정숙의 품으로 다가왔고 윤우는 엄마를 힐끗 바라보다가 조용히 형 옆에 앉았습니다. 세영은 테이블에 짐을 놓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애들 맡기고 잠깐이라도 숨 돌리는 시간이 없으면 저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아서요.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숙의 말에 감정의 무게가 실렸다는 걸 그녀도 느낀 것이겠죠. 저 너무 죄송해요. 어머니가 그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그냥 어머니는 당연히 괜찮을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정숙은 살짝 웃었습니다. 나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젠 더는 그럴 수가 없다. 애들한테 좋은 어른이 되려면 우리부터 서로 좀 더 솔직해져야 하지 않겠니? 두 여자는 그렇게 마주 앉아 처음으로 진심을 꺼내놓았습니다. 오해와 원망, 피로와 외로움이 뒤섞인 대화였지만 그 안엔 어렴풋한 연대감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우리 자고 가도 돼요. 정숙은 아이를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자고 가렴. 대신 엄마도 같이 자고 가면 더 좋겠지 너도. 세영은 놀란 눈으로 정숙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저도 여기서 잘게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잠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가족이라는 건 그렇게 서툴게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정숙은 방에 머물렀습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죠. 부엌에서도 아이들 방에서도 그녀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자 민우와 윤우는 조용히 문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밥이 없다는 게 이상했지만 아이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죠. 문득 세영이 들어섰습니다. 두 눈은 부은 상태였고 손에는 집에서 직접 구운 듯한 쿠키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번엔 아이들만 맡기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정숙은 가슴이 저릿했죠. 어머니, 오늘은 같이 있을게요. 아이들하고도 얘기하고 싶고. 정숙은 의외라는 듯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영은 조심스럽게 아이들에게 다가가 앉았고 민우가 제일 먼저 물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랑 놀 거야? 세영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은 엄마가 같이 있어줄게. 아이들은 그제야 환하게 웃었습니다. 윤우는 세영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었고 민우는 옆에서 쿠키 상자를 들여다보며 말했죠. 엄마가 이거 만들었어? 응, 어제 밤새서 만들었어. 좀 이상해도 먹어줘야 해. 정숙은 부엌으로 들어가 조용히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피어오를 때 그녀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였죠. 점심 식사 후 정숙은 세영과 함께 베란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여자는 바깥 풍경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자식 키워봤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어렵더라. 세영은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외로웠어요. 결혼하고 애 낳고 계속 누군가의 엄마, 아내로만 살아가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없어진 것 같아서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서로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미운 마음도 좋고 힘든 것도 좋으니 숨기지 말자. 세영은 눈물을 훔치며 작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네 식구가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 오갔고 아이들은 제잘거리며 이야기를 쏟아냈죠. 정숙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다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렇게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담담함보다 따뜻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단하고 외로웠던 일상 속에도 조금씩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정숙의 삶에 새로운 계절을 열어줄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오늘 사연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시니어 인생 극장에서는 우리 어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를 바로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인생 극장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자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구독자님 감사합니다.